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성훈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는 마냥 밝은 모습으로만 촬영에 임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겉으로는 또 웃고 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다소 또 침울함이 있죠. 한 번 더 도전하게 된다는 이 상황. 여러분들 아마 결심하기 전일 수도 있고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또는 두 번 수능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다음을 또 다시 도전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결심만은 아닐 겁니다. 그죠? 또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어떤 실패감 이런 것들이 마음속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일상생활도 다소 어두운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뭐 재수 앞두고 뭐 심적으로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려고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인생 깁니다. 인생 길어요. 과연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더 투자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싸움인가? 이 판단이 끝났다면, 그리고 결심이 섰다면, 그 뒤로는 뭐 뒤돌아보지 말고, 또 기존에 내가 뭐 어떤 실패를 했네, 뭐 이런 그 암울한 생각 버리고,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누구보다도 경험이 한 번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린다면은,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훨씬 더 큰 편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좀 전망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소 조금은 진중한 마음으로 이 캐스트에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진중하면서도 보다 좀 선명한 얘기를 꼭 하나 좀 전달해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 좀 더 필요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뭐 감성을 자극하는 얘기나 아니면 뭐 응원과 용기를 북돋는 뭐 말잔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정말 효과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N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처음을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선명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수를 하다 보면 그냥 1년 더 하면 뭐라도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런 그 막연한 기대. 선생님이 이런 막연한 기대는 정말 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영역에 비해서 사회탐구 영역이 현역 고3들과 재수생들 사이의 성적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은 사실은 공부 기간이 길죠.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교 입학한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제도교육 12년 내내 국영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사회문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도 대체로 그랬겠지만 아마도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거기서 시작한 친구들이 그나마 빠르다면 빠를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부터 사회탐구 선택 과목 수능을 막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고3 올라가는 뭐 1월 달이나 2월 달쯤 시작해서 12월 달에 수능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 9개월, 10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못하고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수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년 9개월, 1년 10개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량 자체가 2배가 되는 거죠. 재수생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사회탐구 영역만큼은 현역 대비 공부량 자체가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은 현역은 12년 공부하고 재수생은 13년 공부하고 12년 대 13년의 싸움이라면 사회탐구 영역은 현역은 9개월, 10개월 공부하고 재수생은 1년 9개월, 1년 10개월을 공부하고 2배 이상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살려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1년 더 했으니까 더 나아지겠지 이 얘기를 선생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이런 착각들을 하죠. 현역 고3에 비해서 공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양을 했으므로 그냥 유리할 거다.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현역 고3들에 비해서 망각의 시간도 훨씬 더 길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아마 한 일주일만 지나도요. 수능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도 뭐 내가 공부한 일탈이론, 집단, 조직 구분 머릿속에서 싸그리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갑자기 머릿속에 획 날아간 기분. 얼마 전에 선생님 조교 시험, 선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탐구 우리 사회문화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데 와서 시험 문제 풀어본 거 보면 수능 끝나고 나서 거의 약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시험을 치러보니까 얘네들이 1등급 받을 때 그 실력이 아닌 거야. 한 달 사이에 머릿속에 휘발된 개념과 내용이 엄청나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 친구들도 그런 고충을 토로를 하더군요. 그만큼 망각의 시간도 길다.
이거를 바로 시작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래도 뭐 사회문화는 뭐 작년에 수능 봤을 때 그래도 2등급은 나왔으니까 뭐 3등급은 나왔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돼 있겠지? 그럼 나중에 한 6월 달이나 한 7월 달쯤에 합류해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머릿속에서 다 휘발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고작 수능 대비를 3, 4개월 하는 걸로 수능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재수하는 목적이 그렇게 대강하려고 재수를 결심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게 있을 거라는 그런 뭐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안심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스스로 만든 5개념이 또 많아요. 이 고3 때 공부를 말하자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대강 막 급하게 해서 수능을 일단 막 치른 상태에서 머릿속에 바로잡지 못한 개념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5개념으로도 그냥 적당히 문제를 풀긴 풀었어. 뭐 정확하게 알진 않더라도 대강 알아서 대충 쉬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돼. 그러면 이게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죠. 좀 정확한 걸 요구할 때는 대강 알고 있던 개념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5개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누가 5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서가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편의상 좀 쉽게 암기하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공부할 땐 이만큼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저장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비틀어져 있는 거지. 양적으로도 좁게 남아 있지만 질적으로도 개념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년 한 4월쯤, 5월쯤 돼서 개념책을 다시 열어보시면 그때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고 했는데 질문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얘가 뭘 크게 잘못 알고 있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재수생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해서 그렇게 많이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맞춰왔기 때문에 하필 그 파트에서 평가원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쉬운 문제들만 계속 그냥 건드려 온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안 된다. 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자기 고집이 생겨요. 특히나 재수하기 전에 첫 수능을 딱 치렀을 때 사회문화를 뭐 적지 않게 잘 봤을 때 난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작년에 사회문화 내 2등급은 땄어. 심지어 1등급도 됐어. 내가 다른 과목 때문에 재수를 하지만 사무는 내가 1등급 땄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왔던 방식에 대한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 안에도 교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 또 운이 좋아서 잘못 생각했지만 정답을 맞추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 거는 남겨두지 않는다.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것들 가지고 내가 수능을 보러 간다. 남은 시간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하고 갈 수 있다. 오늘 시간에 선생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개념 생략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난 수능에서 나 그래도 1, 2, 3등급 받았으니까 개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럼 좀 심한 문제부터 풀면 안 될까요? 이거 선생님 정말 금물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시간을 2배나 넘는 학습량을 현역 고3들에 비해서 유리하게 갖고 시작하는 이 유리함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문화는 양도 적어서 개념, 도표, 기출 이걸 얼마나 무한 반복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작년에도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한 친구들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개념, 기출, 도표 이거를 얼마나 회독하느냐의 싸움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그리고 개념, 기출, 도표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뭐 마지막에 뭐 파이널만 할 생각입니까? 그게 재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복권 긁는 심정으로 재수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념 생략 안 됩니다. 그냥 심화 문제만 풀면 되냐? 안 됩니다. 개념, 기출, 도표를 최소한 2회독을 끝내고 6월 모의평가를 맞이한다. 온전한 재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반수를 하겠다는 사람보다 앞서 6개월, 7개월을 더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점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핵심적이고 간명한 전략 전술은 이것뿐입니다. 개념, 기출, 도표를 얼마나 더 많이 회독하고 들어가느냐의 차이를 반수생들과 그 차이를 격차를 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남들보다 5, 6개월 먼저 시작한 재수인데 반수생한테 다 역전당할 거라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작부터 개념, 기출, 도표. 그러니까 시작부터 심화를 하고 시작부터 뭐 모의고사를 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건 나중에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가 옵니다. 쌤 생각에는 6평 직후부터는 남들은 9월, 10월에 파이널을 한다는데 나는 6평 끝나는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파이널 들어간다. 이런 작심을 하고 계시고요. 그건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개념 기출 도표를 더 파야 돼요. 다 아는 것 같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것 같고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한 자만을 버리셔야 돼. 그 자만과의 싸움입니다. 재수에서의 성실함은. 그래서 개념 기출 도표 무한 반복이다. 난 6평까지 내가 애매한 거, 좀 뭐 대충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 완벽히 이해되고 완전히 이것이 왜 정답인지 선지 하나하나가 다 왜 오답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6월 모의평가를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개념 기출 도표 꼭 2회독은 하시고 6평 보시라. 선생님 더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사회문화 1등급 꼭 받으시려면 이것 꼭 지켜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 찾을 시간에 공부를 하시라.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독학 재수를 하든 재수 종합반으로 들어가든 뭐 인강으로 하든 현강으로 하든 사문을 선택하든 생윤을 선택하든 A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든 B 선생님의 풀커리를 타든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일단 시작하면 후회 없이 빨리 시작을 하세요. 지금 이 캐스트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개념 기출 도표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든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 무한 회독이라고 하는 이 이점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망설이고 누구 걸로 하지? 어떤 교재로 시작하지? 그냥 이거부터 하면 되려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른 과목부터 할까? 막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탐 1등급을 위해서 풀로 좀 비워주시고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이제 재수생 되면은 학교 일정이 없기 때문에 24시간을 여러분들의 자율적 계획에 맡겨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예를 들면 사회문화를 위해서 개념 기출 도표하는데 누구 거랑 어떤 교재 가지고 시작하겠다 마음 먹으면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좀 기출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개념부터 하는 건 선생님 더 추천합니다. 개념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들으면 왜 같은 영화도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저 장면이 복선이었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테러를 한 거구나. 액션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세밀한 액션씬 하나하나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더 큰 감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처 못 봤던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다시 보면 새롭게 들리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가는데 빵꾸나 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그거를 메꿔나가는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웬만하면 하시고 선생님 저는 기출부터 하고 싶은데 뭐 하세요. 괜찮아요. 도표가 지난 수능에서 도표 문제 못 푼 게 너무 짜증났습니다. 도표부터 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작년 강의 있잖아요. 아직 올해 강의는 이제 업로드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할 건데 그거 못 기다리겠으면 작년 거 들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해라. 항상 그 성공하신 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닥치고 해라. 뭘 따지고 막 어떻게 하면 되지? 막 난 왜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 거의 안 해요. 잘 되신 분들 보면은. 재수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뭐, 작전을 잘 짜서 뭐 잘 됐고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일단 한 거죠. 일단 하고, 시작해야 문제가 보여요. 하다 보면 교정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몇 달치 계획 다 세워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 주에 할 거. 길어봐야 이번 주, 아시겠죠? 이번 주에 난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이건 자세 문제죠.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건데 책값 아껴서 효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깨끗하게 이름으로써 효도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부모님이 더 바라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 교재를 가지고 꼭 요 강의를 들어서 꼭 내가 1등을 받겠어 하고 작전이 다 서 있는데 부모님한테 수강료 내달라는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죄송해서 책값 이거 부모님한테 또 책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안 돼봐서 몰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내 새끼가 공부 좀 하는데 이 책이 꼭 필요하다는데 그걸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걸 망설인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 책 사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재수생 벼슬도 아니지만 죄인도 아닙니다. 누가 재수생을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있더라고. 실제로 있더라고. 재수하는 게 벼슬이냐? 그렇잖아. 벼슬은 아니잖아. 막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짜증내고 그럴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공손하게 또 고3 때 성실하게 이렇게 내 뜻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자 부모님한테 또 지원받아서 또 해야 되는 형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부모님 생각 더 많이 하시고 하실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죄인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빡시게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세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우리 애 재수한다고 말도 못하고 창피해 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수든 삼수든 정말 그 꿈을 찾아서 본인이 좀 더 나은 대학 가보겠다고 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아, 얘가 뭐 돼도 될 놈이구나. 한번 입시가 좀 뻐그러져서 또 당일날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좋지 못해서 한번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있는 아이구나. 내가 아들, 딸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가지실 수 있게끔 재수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든든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 또 그런 용기 있는 모습, 또 그런 도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오히려 더 큰 자녀 사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이 또 화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인간성 말살하도록 놔두지 말아라. 선생님 틈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너의 인간성을 입시가 자연스럽게 좀먹도록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여러분들의 도덕과 여러분들의 어떤 친절함과 효와 우애와 이런 것들에 상처 입지 않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내가 기어이 꺾어놔야만 내가 한 단계 올라서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가상의 경쟁자들과는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경쟁자들하고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내 친구 얘를 꺾어서 뭐하게 같이 잘 돼야지. 그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같이 눈앞에 보이는 내 친구들과 그부들과 또 그게 재수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내 친구들은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항상. 아시겠죠? 얘를 꺾어야 되고 얘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잘하는 쟤가 너무 얄밉고 난 열심히 하는데 쟤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1등급 더 나왔고 그럼 얄밉겠죠. 하지만 그걸 속으로 좀 내려앉히고 그죠? 내가 쟤와 경쟁하는 게 아니다. 나 스스로와 경쟁하는 것이고 가상의 많은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하고는 경쟁하세요. 내 친구들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음가짐 얘기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의 핵심 주제는 마음 먹었으면 시작해라. 마음 먹었으면 바로 지금 시작해라. 나중에 개념 건너뛰고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해야지 이런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양적으로 누적된 힘을 나중에 발휘하십시오. 아시겠죠? 양의 누적을 좀 믿어보세요. 재수생활이라는 것은 개념, 기출, 도표, 사회문화로 치면 이 개념, 기출, 도표의 무한반복의 힘이 발휘되는 시간이다. 아시겠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꼭 효도하시고, 그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몸도. 아시겠죠? 마음이 병폐해지거나 몸을 다치거나 어디 아프거나 하는 일 없이 관리하는 것도 입시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마도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수능을 몸 건강 때문에 그르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당일날 하루 때문이든 아니면 그 앞에 작고 큰 사고가 있어서든 병이 좀 생겨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걸로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뼈 아프게 느끼셨을 텐데 몸만 건강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인간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요. 몸 아픈 게 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딸 되시기 바랍니다. 재수생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혹시 선생님하고 작년에도 같이 했던 분들이라면 사실 더 마음의 부담도 있어요. 나도. 선생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재수생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항상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십시오. 화이팅!